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주식 시장이 조금 주춤해지면 우리 시장이 살아날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었지만 오히려 주식이 크게 밀리니까 우리 시장도 덩달아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지금은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아직까지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거시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 시장도 조금은 어깨를 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어깨를 펼 수 있을 때 그 직전까지 우리가 전략들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조금은 거세게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인텔 등의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 8%가량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는 지금 기업들의 AI 관련 대규모 차입과 투자 확대가 향후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준이 연내 금리를 3회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투심을 위축시켰는데요. 역시나 이번 주에 발표될 PC 가격 지수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AI 투자 열기가 실제 실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다음 실적 시즌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우리 시장에 어떤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표상으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것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이 강달러 환경과 또 장기 보유자들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하면서 상승 동력을 잃고 있다라는 분석이 전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다시 101선을 돌파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수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철저하게 악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스위스블록은 현재 이 달러 강세가 비트코인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5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가 최근 기관의 매수 물량을 웃돌면서 추가적인 공급 압력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이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초기 보유자 매도 구간일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한때는 6만 5천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강달러와 매도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비트코인의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달러 지수의 추이까지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이 알트코인 시즌 지표가 다시 알트 시즌 구간으로 돌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와 같은 강세장의 신호는 아닐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알트 시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상승 이후에 이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 전체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일컫죠. 그런데 현재는 그런 강한 유동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동안 장기간 이어졌던 알트코인의 매도세가 조금은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이 강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알트코인이 스스로 상승을 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더 크게 하락하면서 상대 성과 지표만 개선된 것에 가깝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이 지표의 신호를 전통적인 알트코인 매수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경고성 메시지 여러분이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자적인 상승 동력이 부족한 알트코인들 여전히 조금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가 우리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 있는 건지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니까요. 섣부르게 움직임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알트단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 전략들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거의 다수의 코인들이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62,700달러대까지 내려온 모습인데, 그런데 밤 사이에는 61,800달러대까지도 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일단 거기에서는 조금 완화되는 모습은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8%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1,700달러에서 확연히 멀어진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보다도 낙폭이 더 큰데요. 3% 넘게 밀리면서 현재는 1,667달러 선. 그리고 XRP 똑같이 빨간불 켜고 있고요. 이제는 1.1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슈를 통해서 만나볼 때까지만 해도 80달러를 넘기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멀어지면서 이제는 70달러까지 붕괴된 모습 솔라나 안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밀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살아나갈 수 있는 구멍은 어디에 있을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 뒀습니다.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시장의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꼭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 전문가 김동환입니다. 요즘에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 방송이 많이 중요하실 겁니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을 또 구간을 잘 잡으면은 또 좋은 기회의 시장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정보 공유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의 코인의 수요일을 기다리시는 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물론 우리 코인 시장 안에서의 이런 전략들을 살펴주고 있으시지만 이와 더불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얹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여태까지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조금은 웃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전문가님의 전략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도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부터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전문가님이 어떻게 예측을 하셨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전문가님이 64K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확실히 여기가 뚫리니까 조금 하락이 가속화되는 모습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지지와 저항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들고 왔던 이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기준점을 두 가지를 제가 설정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당시에는 시장 분위기는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트를 근거로 조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현재 지금 하락이 진행되었던 상태이기도 하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제가 표시된 추세선이 나와 있는데 하락이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64.5K 이하 깨지면은 이제 조금 하락을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RSI입니다. 이 RSI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상승하는데 사실상 이 추세선에 조금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위험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방에서도 제가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조금 움직였던 이렇게 흐름들을 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종목방에 계시는 분은 그나마 다행히도 방어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좀 좋은 자리를 잡으면 또 기회의 시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현재 구간에서 저희가 또 수익이 나면 어떤 종목을 다 봐야 되는지 오늘도 전략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공유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장에는 우선적으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미처 대비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조금 가슴이 쓰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정보방 안에서 전략을 세워보신 분들은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비를 피할 수 있었다, 다행이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자리에서의 주요한 지지와 저항 라인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어디가 뚫리면 위험해지는지, 어디를 뚫고 올라가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고 있으시니까 방송 통해서도 이 라인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라인들은 실시간으로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주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챙겨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도 정보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차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어디를 조금 또 최후의 방어선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이게 차트에다가 제가 조금 설명을 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상단 추세선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상승보다는 조정 가능성을 조금 높게 봤고 지금 많이 내려온 모습이기도 하죠.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건 시장이 사실 아직 완전한 상승 전환을 만들지 못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은 공포가 나왔을 때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조금 해드리자고 하면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구간은 이제 59K에서 60K 사이고요.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 구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심리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9K에서 60K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투자 전략까지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 들어왔죠. 이 보면은 눌림목에 이제 롱으로 저는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59K에서 60K까지 열어두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분할로 매수가 꼭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은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 이제 하락폭이 만약에 심해진다라고 하면 더 큰 하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눌림목에 롱매수가 들어가더라도 기준점을 잡는 게 이제 손절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익비 구간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어느 구간이 좋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타점까지도 남겨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조금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유중인 종목들이 조금 하락이 조금 많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많이 힘드시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종목방에서 제가 지금 대응 전략들과 그리고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처음에는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들 자체가 비트코인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움직임성이 그나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좋아하시는 알트코인 흐름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대응 전략들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공유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의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라인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한 차례 밀려서 현재 62,800달러대 움직임 비트코인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방으로 조금 더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라인은 59에서 60K로 우리가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사람과 지금이 저점이겠지라고 대응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방으로 조금 더 열어놓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안에서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이 다 세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저희 방송 통해서는 이렇게 개괄적인 라인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자세한 타점, 타이밍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 전문가님이 세심하게 실시간으로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흐름 같이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 일봉 차트 통해서 매물대가 조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디테일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으로는 조금 많이 뚫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속도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일봉 차트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들고 왔던 이유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제가 보고 있는 관점들이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고점
저점과 이제 고점을 연결을 해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못 뚫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주도권이 아직 매수자가 있는 게 아니고 매도자에게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으로 저는 조정 가능성을 조금 높게 봤던 이유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계속 제가 체크드렸던 이 58K, 59K, 60K가 중요한 이유는 일본 기준 핵심 지지 라인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공포는 훨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좋은 종목들을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저는 지금 시장을 사실상 무조건 상승이냐 무조건 하락이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는 시장이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장에서 좋은 종목들이 발견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은 상승장에서 실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은 손 놓고 기다릴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이후에 좋은 정보들 제가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때 이때부터 우리는 조금 바빠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진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를 대비를 한다면 그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 매수에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리미리 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때가 매수의 기회인지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너무 배 아픈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여태까지 같은 실수를 우리가 조금 반복을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다르게 같이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그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잘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전문가님 믿고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비트코인 통해서 방향성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시는 전문가님이 지난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던 히든코인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그 현황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시장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안에서 기회를 잘 잡으시는 분인가 이번에도 입증을 해 오셨죠. 맞죠. 이제 저번 주에 제가 히든 코인을 이제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제가 조금 자신 있게 수익률을 얼마나 보세요라고 앵커분께서 물어봤을 때 네. 제가 자신 있게 1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15%를 받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15%까지는 못 봤습니다. 얼추 비슷하네요. 그렇죠. 17%까지는 올라갔지만 12%에서 좀 정리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게 사실 또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항상 늘 히든 코인을 지금 3월 달부터 이제 방송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항상 늘 매집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고 차트도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카바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4월 달에 추천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어떤 자리에서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장이 수익 줄 때는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또 히든 코인부터 해서 준비하기 때문에요.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히든코인은 카바였는데요. 15%를 내다보셨지만 인간적으로 13%에서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보셔서 아시다시피 상승률로만 따지면 거의 18%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투에서 팔려고 하지 않고 전문가님은 조금은 안전하게 그 밑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주셨던 거죠.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님이 확실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 잡아주고 있으시니까 오늘도 잠시 후에 공개되는 히든코인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전문가님은 주식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전략들 세워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조금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제는 10% 가깝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맞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주식 아직까지는 병행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남아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요새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너무 이 코인 쪽이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식 종목을 한번 들고 왔는데 이제 주식 쪽 문의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이제 지금 정보방에 너무 들어오시는 분들이 바빠지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코인부터 해가지고 지금 주식부터 같이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좀 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저희가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이제 상승 구간에서 채널 안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다시 8,000선 아래로 밑으로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조금 무겁게 하락
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은 항상 오를 때보다 쉬어갈 때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을 탑승하실 이유가 없고 사실 뭐 AI 섹터도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고 반도체 섹터도 말씀드렸고 2000년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랐던 종목보다 그 뒤에 지금 더 추가적으로 준비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한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들고 왔었던 차트랑 동일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 종목은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업 자료까지 같이 준비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은 시장의 조정을 기다리고 이제 반등 시에 올라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금을 지키면서 매매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가지고 움직일 거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 목표가는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목은 차근차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코스피는 당분간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시장이 사실 조정받는다고 모든 종목의 기회는 사라지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좋은 종목을 확보하는 사람이 다음 상승장에서 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방에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주식 안에서의 히든 종목 만나봤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그때가 타이밍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그 지점에 도달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일단 지금 기회를 주는 그 자리에는 와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며칠 동안은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들어가 봄직하다라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그때 전략 다시 한번 세워준다고 하십니다. 그런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코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식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코인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디에서 전략을 세워볼까? 히든 코인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참 요즘 쉽지 않은데 어떤 데 중점을 조금 두고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히든 코인도 또 준비를 했는데 이제 항상 늘 차트가 비슷하죠. 이제 장기간 하락 이후에는 사실 가격이 더 이상 저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사실 눌림이 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특정 가격대를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지금 이 가격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흔적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빨간 원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것은 그 가격을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늘 가지고 있는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집하는 이제 공통적인 구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현재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항상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외 거래소랑 같이 병행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해외 거래소 쪽에서 우리가 시장 자체가 많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숏 포지션으로 또 수익을 보고 수익 보신 금액은 국내 거래소로 제가 출금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했던 히든 코인과 히든 주식 종목까지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목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준비 구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